이건 4절 결정장 이론부터 우리 창물학에서 중요한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다음 앞에서 그죠? 우리가 VB 이론하고 MO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원자가결합 이론하고 분자 오비탈 이론 배웠습니다. 예. 그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크리스탈 필드 시어리 CFT라고 보통 흔히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MO에 해당하는 것이 리간드 필드 시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결정장 이론, 크리스탈 장 필드 시어리, 그다음에 얘는 리간드장 이론, 리간드 필드 시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MO에서도 이렇게 쉬운 건 간단하게 그렸었지만 복잡한 건 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헤테로 화합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종류가 다를 경우, 원자 종류가 다를 경우는 MO 그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LFT 리간드장 이론은 좀 어려워요. MO 성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간드의 그 원자 오비탈하고, 그 다음에 중식 금속 원자의 원자 오비탈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선형 결합을 시켜갖고 아주 복잡한, 여기 노트에 맨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아주 복잡한 그런 MO가 형성돼요. 그럼 그 MO에다가 그렇게 해서 MO를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우리 MO 이론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에 관여된 전자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배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이론이에요. 리간드장 이론은.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건 좀 고급의 무기화학을 배우셔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반화에서는 그런 게 있다 정도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중심은 일단 요 CFT 결정장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결정장 이론 결정장 이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전기적인 그 중심 금속이 있어요. 금속 원자 있죠. 금속 원자 있는데 금속 원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다 전유금속이거든요. 그러면 전유금속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d-오비탈에 전자가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d-오비탈에 관계된 원자들을 전부 다 거의 전유금속입니다. 나중에 그 주기표 한번 보세요. d-오비탈에 거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d-오비탈 토탈 몇 개 있어요? 오비탈 종류가? 5개죠? 응? 이거 L 값이 얼마죠? 2죠, 그죠? 그죠? 2죠. 그 다음에 L이 2면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해서 5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5개 오비탈이 있다고, 종류가. 그 5개 오비탈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XY, YG, Z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DG 스퀘어 이렇게 해서 5개의 종류. 우리가 P 오비탈은 PX, PY, PZ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D 오비탈은 이런 종류의 좀 복잡하게 생긴 그런 조합의 오비탈이 5가지가 있어요. 그 모양은 저기 노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D 오비탈의 모양을 좀 아셔야 돼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XY라는 건 이제 이름을 갖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XY라면 거기 보세요. XY가 어떻게 되는지 특징을 보세요. 그 노트의 특징을 보시면 X, Y, YG, ZX 오비탈들은 그 오비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다 보면은 X, Y, YG, ZX는 축 사이에 있어요. 응? 그걸 로브라고 그러는데, 로브, LOB.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로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PX, 이런 것들을 로브라고 얘기해요. 로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어떻게 로브를 하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로브라고 그러는데, 이 로브들이 어디에 있냐면, XY면은 이제 여기 축을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라고 하면, X하고 Y축 사이에 있는 거예요. X하고 Y. 여기 있어. 맞죠? X하고 Y. 난 이게, 아니, 잘못했다. 여기 X가 아니라 여기 X죠?
그래서 x하고 y 사이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로브가 있어요. 네 개. 요 네 개의 로브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디를 플러스 잡냐 뭐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상은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그 오비탈이 돼 있고 x축하고 x축, y축 사이에 이런 로브들이 있고 이것도 역시 요 x축하고 요 y축 사이에 로브가 있고 여기 사이에 있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x, y는. 또 yz는 마찬가지 원리로 y축하고 g축 사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면 y하고 g축 사이니까 y축하고 g축 사이니까 여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될 거라고.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gx는 g축과 x축 사이. 이게 x고 이게 c니까 g축하고 x축 사이면은 여기하고 제가 이제 여기 칠판에서 입체적으로 이게 좀 어려워서 그다음에 저 밑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x, y, yz, zx는 축과 축 사이에 오비탈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하고 z제곱은 좀 생긴 게 독특하죠? 그거 보세요. x제곱하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축하고 y축 사이에, y축 상에 있어요. 보세요. 그 오비탈 모양이 축을 관통하고 있죠? 네? 그죠? 예.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예. 그 x축하고 y축, 그 축상에 존재하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고, 그 다음에 dg dg제곱 오비탈은 뭐, 도너츠에다가 위아래다가 뭐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죠. 근데 이거는 x축하고 y축 상에 그 검은색이 그 로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축으로 또 g축상에 또 로브가 있어요. 생긴 게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y, y, zx는 이 세 개는 축과 축 사이에 오비탈이 존재하고 얘네들은 x축, y축 상에 있고 g제곱은 x축, y축에도 있고 g축에도 g축상에도 오비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비탈의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일단 그 d 오비탈의 특성을 보셨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실은 오비탈이라는 건 전자이잖아요. 전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고 확률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지금 이거는 누구 거예요? 뭐 누구 거에 해당되는 걸 얘기했어요? 금속, 그죠? 중심금속 원자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오비탈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리간드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리간드가 전자를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 리간드가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리간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일단 리간드가 들어오면 리간드 전자를 갖고 들어오니까 이 오비탈들하고 가깝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적으로 덜 밀어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오비탈 들어오는 방향과 같은 쪽에 있는 리간드가 들어오는 같은 쪽에 있는 이 오비탈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반발한다는 건 에너지 높아져야 나아져요? 반발하면?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죠? 불안정해집니다. 반발하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리간드하고 그 현재 있는 오비탈하고 같은 방향에 있어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면 그 리간드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져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놈은 상대적으로 좀 나아지겠죠. 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그 전자들과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리간드하고 금속이온 그 전자들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을 고려된 그런 뭐 이론이 이제 이 크리스탈 필드 결정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일수가 4 아니면 보통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4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다루는 거는 이제 평면 사각형은 별로 얘기 안 하고요. 사면체 구조. 일반적으로 사면체 구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이수 6이면 8면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8면체. 4면체와 8면체 구조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8면체를 보면 8m 보면 여기 금속 메탈이 있고요. 메탈이 있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섯 개가, 그죠? 6개의 리간드가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들을 6개 배치를 우리가 축상에 놔두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팔면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놔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글쎄.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 그 다음에, 이 금속에 디오비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리간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이 머리서부터, 쉽게 말해서, 요 중심 금속하고 이 리간드가 결합하려고 멀리서부터 이제 가까이 옵니다. 그럼 요 리간드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다 축상에 있어요. 축상에 있으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축상에 있는 디오비탈은 여기 들어오는 전자하고 반발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축상에 있는 오비탈은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축상에 있는 게 아까 누구였어요? 몇 개? 세 개였죠? 축상에 있는 거는 2개였죠? 2개. 그죠? 2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나하고 dg제곱. 그죠? 두 오비탈이 축상에 있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두 놈은 에너지가 높아진다고요. 얼마만큼 높아지냐? 거기 이제 그림, 노트에 보십시오. 노트에 보시면, 6페이지죠? 우리 노트로는. 그림 3을 보시면, 팔면체 리간드장에 의해서 디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지냐. 갈라진다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디오비탈은 아까 5개의 디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원래? 원래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나요? 디오비탈이면? P오비탈 3개의 에너지 준위 똑같아요? 그죠? 응? 제가 뭐라고 했어요? N하고 L만 결정되면 에너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D오비탈이면 L까지 결정된 거니까 나머지 5개의 오비탈은 다 에너지 준위가 원래는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지금 이제 그냥 아무것도 결합 안 하고 원자 자체로 딱 있을 때는 D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5개가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데 여기서 외부에서 리간드가 이제 결합하려고 들어오다 보면 그 축상에 있는 오비탈은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디오비탈 중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게 있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있거든요. 높아지는 거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축상에 있는 dx제곱 y제곱 오비탈하고 dg제곱 오비탈 그 두 가지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린다면 방에 디오비탈 5개 있는데 이 5개가 팔면체 구조를 할 때 지금 팔면체 구조입니다. 팔면체 구조를 할 때 리간드가 들어옴에 따라서 어떻게 이 디오비탈이 갈라지느냐. 5개 중에서 2개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g제곱 요 2개하고 그 다음에 요 3개 나머지 3개 xy, yg, cx 요 3개 오비탈은 축과 축 사이에 존재하는 요 오비탈들은 반발력이 좀 덜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럼 요 정도로 우리가 디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일단 이름을 얘기할게요. 얘 에너지 높아진 두 놈 있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EG라고 해요. 아래집자로 G. 예. 그 다음에 밑에 3개는 T. 그 다음에 아래첨자로 E. 그 다음에 아래집자로 G. T2G.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그냥 오비탈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일반학에서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없는 수준의 내용이라서, 이름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EG, T2G. 이건 8면체의 경우입니다. 예. 4면체의 경우는 G, 아래첨자 G만 빼버려요. E 또는 T2 이렇게 되거든요. 예, 8면체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EG 오비탈, T2G 오비탈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 준이 갈라진 요 정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타 O라고 해요. 알파벳 O, 옥타헤드랄의 결정장 갈라짐이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O. 이것의 크기는 10dQ로 정의를 합니다. 10dQ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10dQ. 그래서 결정장에서 이런 오비탈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를 10dQ의 크기로 표현하고
요 갈라진 정도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갈라지는 건 이렇게 갈라지는데, 오비탈 위치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여기 다 존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d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한 5개 있다. 5개 있다 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7개 할까? 아니야. 7개 합시다. 그래서 7개 있다 치면은, 여기서도 배치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예. 물론 요거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7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의 에너지, 실제로 이 결정장, 다시 말하면 리간드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리간드하고 결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금속 원자가 리간드하고 결합하는 이유는? 우리가 화학 결합하는 이유는 뭐죠? 안정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얘 이렇게 갈라지든 뭐 얘가 조금 높아지고 얘가 낮아져도 실제로 이 금속 원자가 리간드하고 결합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화되는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요 값을 안정화 에너지,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뭐 그걸 CFSE라고 했는데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리제이션 에너지에서 CFS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안정화 에너지 요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요 이지에 있는 오비탈 수하고, 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하고 곱하기, 이 경우는 요것이 얼마만큼이라고 있는, 거기 보시면 6dq가 되고요. 얘가 4dq가 돼요. 하지만 얘는 6dq는 플러스고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4dq예요. 왜냐면 이게 6이고 이게, 그러니까 전자수를 따진다면 얘가 6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니까 그거 비를 해서 따져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6dq, 4dq.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리제이션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냐? 6개 있죠? 6개 전자가 마이너스 4dq짜리고, 플러스 그거하고, 한 개 전자가 플러스 6dq짜리의 오비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24 플러스 6 dq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dq가 된 거죠. 이것이 얘의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리제이션 에너지,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팔면체 구조의 경우입니다. 팔면체 구조. 그러면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제 사면체로 갈게요. 사면체로 가면은 사면체의 그 리간드 위치를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 이제 중심 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면한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트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정사면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축 중심에 이렇게 이 M을 갖다 놓고 우리가 각 꼭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인가? 여기죠?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표기해야지 알기 쉬울까? 거기 노트에 그림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칠판에 그리는 것보다 노트에 그리는 건 좀 정확하게 그렸으니까. 노트에 그림을 보시면 그 가운데 큰 원이 있고, 그죠? 가운데 큰 원이 있고 나머지 사이드로 4개의 점이 있죠? 예. 그 4개의 점이 4개의 리간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운데 큰 것이 이제 중심 금속이고, 그럼 이 특징은 뭐냐면 그 축하고 축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표현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M이 있고, 그러면 M을 갖고 어떻게 표현하냐? 이 면의 위쪽으로 하나 있고, 저 밑으로 저쪽에 하나 있고, 또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다시요. 제가 여기서 위에 띄워놓고 이렇게 그리면 M이면 M 위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 위쪽에 이쪽에 하나 있고 요 반대쪽으로 저 밑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밑으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해서 3면체 하나 둘 셋 네 개의 꼭지점이 생기고 3면체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고 그런 식이 되거든요. 자, 좀 입체적으로 그리기 좀 어렵네요. 예.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하고 축 사이 쪽에 있어요. 뭐 완전히 축하고 축 정 가운데 사이는 아니고 약간 비스듬한데 일단 들어오는 방향은 아까 팔면체하고 경영하고 다르게 팔면체는 완전히 축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그 축과 축 사이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축과 축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디오비탈 중에서 어떤 놈들이 더 에너지가 높아질까요? 축과 축 사이로 가니까. 그 축과 축 사이에 오비탈이 있는 놈이 누구죠? dxy, 그죠? xy, yz, dx 요 세 가지죠? 세 가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요. 그걸 이제 그림 5에 표기를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그랗게 그리겠습니다. 오비탈을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에너지가 높아지고 2개가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요것이 이제 거기 얼마냐면 4dq고요. 4dq고 요것이 6dq예요. 마이너스 6dq. 안정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10dq인데 요것에 요걸 델타 요변은 t라고 그래요. 테트라헤드랄. 그래서 델타 t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고요. 테트라헤드랄의 그 결정장 그 에너지고요. 갈라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표기는 아까는 3개짜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T2G라고 했잖아요. 그죠? T2라고만 표현합니다. 요거는 E라고만 표현하고. 이제 이건 뭐냐면 오비탈의 뭐랄까 대칭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전혀.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이렇다라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라고만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T2하고 E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CFSE를 계산한다.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를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 곱하기 마이너스 6dq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 곱하기 플러스 4dq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디오비탈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창물이다 그러면 그 창물 안에 들어있는 금속 원자의 산화수 상태 있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뭐가 예를 들 수 있을까? 철 같은 경우 26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18 아르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D 아니 4S 4S2 3D 몇 개요?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 FE가 얘가 몇 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FE가 예를 들어서 뭐 3가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아르곤의 배치에다가 4S부터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갈 때는. 그 다음에 3D에 5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 3개가 떨어져 나가니까, 전자가. 그럼 D 오비탈의 전자 5개이다. 그럼 5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다가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베이스에 따라서 4베이스냐, 6베이스냐에 따라서 8면체 구조 가질 수도 있고 4면체 구조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창물 안에서의 얘가 몇 베이스냐 해서 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면체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4면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4면체 구조 이렇게 갈라지면 D 5개 오비탈 있죠? 5개 전자가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4개 곱하기 마이너스 6dq 그 다음에 하나 곱하기 4dq 해서 합해주면 그것이 요 놈의 요 성물의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파악하실 줄 알아야 되고, 요것이 이제 그 전이금속에 제가 30번까지 원자번호를 외우라고 한 거 이유가 창물학에서는 그 안에 있는 전이금속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전자 배치도 거기까지 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산화 상태를 그 안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그 이온의 중심금속 원자 이온의 전자 배치에 따라서 그 디오비탈 몇 개 있는 전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4배수냐 6배수냐 그 구분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뭐
그냥 한 가지만 더 아시는 거는 뭐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아셔야 할 건 뭐냐면 그 6페이지 그림 5에 바로 밑에 보시면 3면체에서의 결정장 갈라짐 델타 T하고요. 8면체에서의 결정장 갈라짐 델타 5의 그 크기는 델타 T가 델타 5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예.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예. 그 자세한 이유는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리제이션 에너지 CFSE로 약해서 문제에서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CFSE 보면 썼죠, 이거? 쓰는 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예. 문제에서도 맞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약해서 쓰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걸 고려를 안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제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이 DQ 값은 실험적으로 구하는 값이에요. 요 델타 T나 델타 O는 실험적으로 얼마 갈라지는지 뭐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제가 그릴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요거 갈라지는 정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 예. 이렇게 많이 갈라질 수도 있고, 그 DQ라는 값이 실제로는 이게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자를 5개 배치한다. 이 경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차이가 얼마 안 되면. 우리가 디오비탈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한 것처럼, 아니면,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예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만 합시다. 이거 얘기하면 돼. 그래요. 어차피 거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노트에 보시면은 FE 3가, 그죠? 5개짜리, 원자권 5개짜리 얘기했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4면체 말고, 8면체, 노트에는 8면체로 돼 있죠? 8면체에서 T2G가 밑에 있고, 그래서 3개짜리가 T2G 있고, 그 다음에 2G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간격이 작으면,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큰 거를 그리죠. 아주 높은 거. 요 두 개를 비교하면, 5개 현자를 배치할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것이 간격이 굉장히 높으면, 요 위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 갈라진 정도는 리간드가 이게 작고 크다라는 것은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이 크고 이 간격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 그 리간드의 성격이 그럼 어떠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게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거를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결정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갈라지는 거는, 뭐랄까요, 우리말로 약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한장, 필드. 윅필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한장, 필드, 스트롱필드라고 그러나? 윅필드, 스트롱필드, 맞아요? 스트롱필드라고 그러네요? 예. 스트롱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장이냐, 강한 장이냐. 근데 리간드의 성격에 따라다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리간드의 성격은. 그러면 이게 어떤 리간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Fe3가 금속에 대한 건데, 이 Fe가 어떤 리간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Fe의 디오비탈이 갈라지는 것이 조금 갈라질 수 있고 많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그러면 조금 갈라지는 거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전자 배치할 때 위로도 전자가 배치가 되고, 이렇게
그 갈라진 정도가 굉장히 크다. 강한 장이다. 다시 말로 또 이 용어로 쓴다면 강한 장 리간드가 결합되어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현장은. 일단 밑에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 한번 볼까요? 혼자 있는 전자, 짝짓지 않고 혼자 있는 전자가 얘는 몇 개요? 5개죠. 얘는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하이스핀이라고 그래요. 하이스핀. 짝짓지 않고 있는 전자가 많은 놈을 하이스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스핀이라고 얘기해요. 적은 놈을 로우스핀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우스핀을 갖는다. 하이스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짝짓지 않고 있는 전자의 수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두 상태. 그래서 윅필드에서는 하이스핀을 갖고요. 윅필드에서는 하이스핀을 갖고 그 다음에 스트롱필드에서는 로우스핀을 가져요. 네. 노트에 표기해 놓은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건 많이 갈라지고 어떤 건 적게 갈라지냐? 그럼 뭘 갖고 왔었냐면 이건 이제 실험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이 3절 위에 하이스핀, 로우스핀 위에 있는 분광학 계열 스펙트로케미컬 시리즈라는 그 값에 따라 이 시리즈 그러니까 뭐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쪽 리스트 나와 있죠? 그래서 I-, 그다음에 BR-, 그다음에 CR-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리스트 나와 있는데 중간에 뭐 OH-부터 뭐 H2O 이 정도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중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강한 거.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애매모호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하냐 약하냐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FCl, BRI 7쪽이죠. 7쪽 이온들이니까 그놈들은 약한 장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EN 에틸렌디아민, 그다음에 NO2-, CN-, 이런 놈들은 강한 장이죠. 그건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정도에 에틸렌디아민, NO2-, CN-. 예. 요것이 이제 강한 장이다. 그리고 요것이 리간드로 붙어 있을 경우는 지금 스트롱필드가 돼갖고 스트롱필드면 로우스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관계를 그 두 개를 관계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딱 봤을 때 이게 스트롱필드 리간드냐 아니면 윅필드 리간드냐 그에 따라서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은 더 있어요. 한 가지 요거와 관계된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시전학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 창물의 색깔을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데 금속 창물의 색깔이 사실은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요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파장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 파장이 달라지면 그 파장에 해당되는 우리 색깔이 이제 또 요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창물은 뭐 이런 색깔을 갖고 저런 색깔을 갖고 하는 이유가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실전강에서 무교학할 때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예.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요거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예. 분광학 계열 그 리스트 순서하고요. 그다음에 그럴 때 그 중심 금속 원자 같은 경우 뭐 스트롱필드 하이스핀, 로우스핀 어떤 걸 갖느냐 그것이 스트롱필드하고 윅필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냥 이건 딱 정해진 거예요. 스트롱필드는 로우스핀이고 윅필드는 하이스핀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딱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사실은 천문학에서는 이 배위수 따지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윅필드, 하이스핀, 로우스핀 그러니까 분광학 계열 그리고 결정자 이론이 사실 메인이에요. 내용이 확실하게 그거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갈라지느냐 그 다음에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값이 얼마 되느냐 예, 그거 정도까지 찾는 것이 이 천문학의 주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간드 장 이론 5절을 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간드 장 이론은 MO를 만드는 거거든요. 리간드의 오비탈하고, 원자 오비탈하고, 그 다음에 중심 금속 원자의 오비탈들하고 선형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면 거기 그림 몇이라고 표시는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냥 샘플만 보세요. 예. 샘플만 보시면 그 중심금속이온의 여기 같은 경우는 디오비탈 또는 뭐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을 수 있는데 중심금속의 오비탈하고 그다음에 리간드의 오비탈들이 이제 적절하게 선형결합을 하는데 그 적절하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여기서 안 배우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형결합을 해서 이제 분자 오비탈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리간드와 중심금속 원자의 전자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은 좀 어렵다. 예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활면체 착물 예고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겼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는 안 하겠어요. 거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연습 문제 보시면 이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5번 연습 문제 보시면, FECN6 요거에 대한 리간드 필드 MO 다이어그램 그리자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FECN6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게 하이 스핀을 갖느냐 로우 스핀을 갖느냐 그 정도로 구분을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문제 몇 개 안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전이금속이온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베이스는 보통 4, 5, 6 이 정도가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4장 2절 금속의 산화 상태 나타내는 거 이거 앞에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리간드가 강한 장이냐 약한 장 리간드냐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장 3번 같은 경우 이성질체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세 가지 기하 이성 맨 처음에 구조 이성질체 그 다음에 기하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 두 가지인데 입체 이성질체는 기하하고 광학 이성질체로 되어 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이성질체인지 이건 손으로 그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성질체는 가끔 시험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질체는 손으로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명명법은 명명표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정도로 여기 우리 14장 착물화학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는데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요. 착물의 정의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간드, 배위수, 그다음에 여러 자리 리간드, 두 자리 리간드하고 6자리 리간드 있었죠. 에틸렌디아민하고 ETA. 그다음에 중심금속 원자의 산화수 따지는 거하고 또 뭐 있었나요? 이성질 현상 몇 가지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결정자 이론 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8면체 구조를 갖느냐 3면체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디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리고 그 디오비탈 갈라지는 거에 따라서 뭐 에너지 전체로 결정자 안정화 에너지 크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스핀 로우스핀 분광학 계열 따라서 하이스핀 로우스핀을 어떤 거 갖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전학에서 배우는 색깔까지 그거 같이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 착물화학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14장 착물화학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